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암치료센터에 있는 신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환우 세션에서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비만과 유방암 그리고 최신 치료제, 체중 조절이 바꾸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 흔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뚱뚱해서 이 암에 걸렸나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살을 빼면 암 재발을 막거나 유방암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하는 걸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요새 이제 그 살을 빼는 약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약을 암 환자인데 써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비만한 것은 유방암 자체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 NCI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비만이 암에 대해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13개의 확립된 그런 암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방암이 들어있고요. 그 유방암 중에서 특히 이제 폐경후 유방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만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기전에 대한 것인데요.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만은 호르몬이라든가 신호전달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아디포카인 렙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또한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또 종양의 미세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함으로써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역학 연구들을 보는 경우에도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비만하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폐경 후의 여방암의 경우에는 살이 찌면 찔수록 더 그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잘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대사적으로 불건강한 비만, 예를 들면 혈당이 좀 높아서 뭐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가 있다든가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복부둘레가 어떤 높다든가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방암 위험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 지금까지 나와 있던 한 173개 정도의 관찰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인데, 유방암 진단 당시에 비만했던 사람들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전반적인 어떤 사망률 자체가 28%가 증가를 하였고 또 재발률은 40%가 증가를 하고 유방암 자체로 인한 사망 자체도 17%가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유방암의 여러 가지를 나눴을 때 폐경 전후 모두 비만이 유방암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고 또그 유방암의 타입 중에서 호르몬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도 비만한 경우에 유방암 사망 같은 것들이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른 유사한 연구에서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도 전체 생존율, 그리고 또한 유방암 무재발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모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폐경 전 유방암이나 또는 호르몬 음성 유방암 이런 경우에도 비만이 있으면 유방암의 예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이유도 아까 유방암이 생기는 기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그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아디포카인이라든가 인슐린 또 인슐린 성장 인자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방암의 어떤 그 종양 형성, 성장 그리고 전이 같은 것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만은 이런 재발 같은 걸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하신 분들은 수술할 때 어떤 피부 문제라든가 이런 합병증 자체도 발생하기가 더 쉽고요. 또한 방사선 치료에 더 저항을 한다든가 항암 치료, 내분비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들을 떨어뜨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비만하면은
어떤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암이 더 잘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걸 하면서 또 비만이 더 생기고 이러한 것이 다시 또 암 재발을 촉진하고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 같은 것이 가장 기본이 될 텐데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 100개 정도의 운동 식이요법 중재를 한 그룹과 대조군 사이에서의 비교를 한 연구인데, 효과는 있는데,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2.5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효과가 한 2.5kg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실 때 2.5kg 정도 살이 빠졌다. 그렇게 뭐 크게 체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운동과 식이요법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좀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1년, 뭐 2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거의 뭐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의 몸무게 정도로 다시 돌아오시거나 또 뭐 오히려 심지어는 또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고 하면서 살이 더 찌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약 없이 비만 치료를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 없는 치료를 계속하라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아마 뭐 많이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비만을 살 빼는 주사 또는 뭐 이제 요새 먹는 약도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살이 확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이 뺐어?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굶었어. 그리고 위고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고비를 써서 먹는 걸 확 줄였다. 이런 뜻인데요. 또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트위터에다가 또 한마디를 또 썼습니다. 나 약을 바꿨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꾼 약이 이제 요새 또 유행하는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뭐 둘 다 좋은 약인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인구의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써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은 무엇인가? 음, GLP-1 유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밥을 먹거나 하면은 위장관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억제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요. 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식욕 억제를 시켜주고 또 이제 위장관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배가 쉽게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처음 개발된 것은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지금도 당뇨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이게 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은 뭐 너무 복잡해서 저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그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어떤 사멸을 오히려 촉진하더라라고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미국에서 가장 큰 유방암 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 GLP-1과 유방암에 대한 세션이 열려서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에서 이전에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걸 쓴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GLP-1 쓰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한 15%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쓴 사람에게서는 6.5%만 사망을 하더라. 한 절반 정도 줄였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침윤성 유방암으로 뭐든 진행을 하거나 하는 것을 또 어떤 지표로 삼는데 그것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죠. 우리가 뭐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 정도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한 결과도 발표되는데 이 연구에서도 한 66% 정도가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치료하시고 나면 항상 뭐 팔 조심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죠.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빠르든 늦든 간에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림프 부종이 생겼습니다. 근데 림프 부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위고비라고 하는 약을 썼고 그 약을 쓰고 나서 체중도 거의 한 16kg가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팔의 원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컸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팔이 너무 부어서 압박 스타킹 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 좀 이제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러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 GLP-1을 사용하면서 항암 치료를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제 비교한 것을 보았을 때, 이 GLP-1을 사용하면서 한 사람들이 호중구 감소증, 폐혈증, 심경병증, 빈혈, 오심구토 이런 전반적인 항암 치료의 흔한 부작용들이 많게는 한 절반 가까이도 감소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쥐 실험이긴 한데 쥐에다가 종양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GLP-1을 같이 쓴 그런 쥐에서는 종양이 더 성장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또 생존율, 그러니까 쥐가 더 죽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도 GLP-1을 사용하는 게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쥐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히 폐경 후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이 늘어나더라. 또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경 전후라든가 호르몬 양성, 음성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유방암의 재발이라든가 유방암 사망 이런 것들을 늘리더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요새 GLP-1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체중 감량뿐 아니라 향후에는 치료 효과 증대라든가 부작용 감소 이런 거에도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